한 번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지는 건 마법일까 요술일까 알 순 없지만 나는요 아이유가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좋아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걸요. 우리의 소중한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와 지식캠핑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핑입니다. 199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태어난 이지은. 이 아이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아이유로 자라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웅변 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기도 했고 반장은 물론 정교 회장까지도 했으니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귀엽고 울망졸망한 모습으로 말도 잘하니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어린이 아이유는 연예인이 되고 싶긴 한데 꼭 가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으니까 연기 학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범했던 아이유의 가정 환경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아이유의 어머니가 빚보증을 서줬던 친척이 도망간 거예요. 집안에 빨간 딱지들이 붙고 당장 돈 내놓으라는 빚쟁이들이 찾아오며 아이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유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동생과 수시로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차비가 없어서 큰 언덕을 걸어 넘으며 등교하는 힘든 생활을 했죠. 그런 삶 속에서 아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데뷔를 하고 싶어서 숱한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탈락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단칸방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적도 있는데 어느 날 밤 아이유와 남동생, 할머니가 자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들어온 친척이 아이유와 동생을 향해 쟤네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고. 어린애가 공부는 안 하고 노래 바람이 났네.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 이렇게 험담을 퍼부은 겁니다. 아이유는 이때 잠든 척하면서 칼을 갈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유는 중학교 때 체육대회 오프닝 무대에서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불렀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무대 체질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수 데뷔를 목표로 삼는데요. 기획사 오디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을 했고 떨어진 소속사 중에 JYP도 있었어요.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나중에 박진영이 아이유를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아이유는 박진영의 트레이닝이 없었어도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 게다가 아이유의 데뷔 전 버라이어티한 고생, 바로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어떤 곳에서 얼마를 주면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TV도 출연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아이유는 거액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송금 후 그곳에선 소식이 없었습니다. 돈만 들고 튄 거죠. 그 돈은 아이유의 할머니가 액세서리를 팔아 겨우겨우 마련한 돈이라 아이유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아이유의 할머니는 오히려 아유 우리 애기 어떡하누 하시면서 5만 원을 건네시며 맛있는 거 사 먹어 하셨는데 할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었죠. 아이유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천신만고 끝에 로엔 엔터테인먼트 및 뮤직큐브의 프로듀서인 최가번의 눈에 들어 2007년 10월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로엔에서는 아이유가 음색이 좋고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10개월의 연습생 과정을 지시했고 2008년 9월 만 15세의 나이로 드디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도 금방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데뷔곡 미아는 듣는 사람들마다 만만찮은 신인이 나타났다는 감탄을 쏟아내긴 했지만 성과는 영 별로였습니다. 소속사에선 데뷔곡의 대중적 실패를 거울 삼아 2009년 4월 아이유의 발랄한 이미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라는 댄스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이 꽤 인지도를 얻게 되어요. 치어리딩을 연상케 하는 깜찍한 안무, 상큼한 소녀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09년 12월에 역시 통통 튀는 발랄한 댄스곡 마시멜로우를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아이돌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언론에선 아이유를 향해 소녀 디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후죽순 등장하는 아이돌 가수 중 한 명이라 여겨졌고 지금처럼 신드롬을 일으키는 아티스트가 될 거라곤 아무도 상상 못했죠. 어찌됐든 아이유는 점점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활동을 하니 점차 탑 클래스에 다가가게 됩니다.
2010년 10월 임수롱과 함께 부른 듀엣곡 잔소리가 음악방송 1위를 하며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아이유의 미니 3집 리얼이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타이틀곡 좋은 날이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각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해버립니다. 또 당시 배우 문근영에게 있던 국민 여동생이란 타이틀을 아이유가 거머쥐게 되죠. 여기에 리얼 앨범 수록곡 전곡을 6주 이상 차트인 시켰다는 것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팬덤이 뜨거운 유명 걸그룹조차도 전 수록곡을 차트인 시키지는 못하는데 당시 신인 가수였던 아이유가 일간 차트는 물론 한 달이 넘게 전곡 차트인을 해낸 겁니다. 이렇게 레전드는 출발한 거죠. 또한 모두가 감탄했던 3단 고음, 여기저기 예능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단골 메뉴였잖아요. 이렇게 아이유의 음악은 발표할 때마다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앨범이면 정규 앨범대로, 리메이크 앨범이면 리메이크 앨범대로, 콜라보 음악은 콜라보 음악대로. 희한하게 아이유 노래는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더 좋아져요. 그리고 단지 노래만 앵무새처럼 하는 가수가 아닌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재해석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큰 사랑을 받는 것에 한몫을 했어요. 거기다 리메이크 앨범으로 인해 지금의 아티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기초를 닦게 되는데요. 2014년 자신의 생일 5월 16일에 맞춰서 발매한 첫 리메이크 앨범에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등이 실렸는데 특히 너의 의미는 산울림 김창완님이 함께 불러주어 산울림의 노래를 듣던 중장년층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유는 2012년 동덕여고를 졸업했는데 가수 생활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다수의 대학으로부터 특례 입학 제안을 받았지만 대학은 노력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는 입학하지 않겠다는 개념 발언을 해서 그간 특례 입학을 했던 인물들을 단번에 뛰어넘고 우리 사회에서 꼭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아이유는 더 바빴고 더 최고가 되었는걸요. 그리고 2013년엔 KBS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열연을 펼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줘 아이돌 가수가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는데 괜찮겠냐는 우려를 불식시켰죠. 이어 2013년 10월에 나온 정규 3집 타이틀곡 분홍신으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으니 누가 아이유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아이유의 4집은 2017년 등장했습니다. 4집 팔레트는 본인이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모두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수록곡 반편지는 가온 차트 3억 스트리밍을 달성하여 아이유 음원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 멜론 차트 119주 연속 차트인이라는 놀라운 롱런을 보여주었습니다. 효린의 민박에 출연했던 아이유가 자신의 노래 중에 반편지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며 이효리와 함께 듣던 모습은 왠지 찡한 여운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가사가 밤에 혼자 편지 쓰며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좀 더 성숙해진 아이유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악적으로도 성장했는데 2018년 주연을 맡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 배우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어둡고 사연이 많은 인물의 연기를 아이유가 이처럼 잘 소화해낼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이어서 이듬해 2018년엔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통해서는 괴팍하고 심술궂은 성격의 유령 호텔 사장 역할을 맡아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진구와의 연기 호흡도 화제였고 시청률도 높았잖아요. 이렇게 배우 이지은의 위상은 확실하게 올라가게 되고 이어서 여러 편의 영화에도 캐스팅이 돼요. 박서준과 함께 찍은 영화 드림,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와 함께한 영화 브로커, 이렇게 작품성이 기대되는 영화 촬영을 마쳤는데 곧 개봉하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이유는 다른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음악과 연기를 통해 한 해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아이유가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 130억 전액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소식을 들은 성시경이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아이유가 현금으로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사겠냐며 아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익이 많은 만큼 너무나도 많이 베푼다는 거죠. 아이유는 지난 5월 16일 20대의 마지막 생일을 기부로 채웠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 희소질환 아동지원단체 여울돌,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푸르메 재단, 아동복지협회 등에 총 5억을 전달했습니다. 아이유는 지난해에만 9억 원에 달하는 기부를 했고요. 무슨 때만 되면 아이유 1억 기부 이런 기사를 당연한 듯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선뜻 내놓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이유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전화를 걸면 2만원씩 후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이유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하는 2분 동안 후원금이 28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훌쩍 뛰어버렸지 뭐예요. 이걸 보고 아이유 효과라고 해요. 천사가 노래를 하니 그걸 보고 전화를 안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유는 움직임 자체가 사랑이에요. 2019년 아이유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뽑은 올해의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유가 팬들을 향해 드러내는 무한 사랑은 항상 그 감동 그 자체인데요. 아이유는 콘서트를 하면 5시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죠. 5시간이면 보통 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무대에선 별로 안 힘들다고 대답하는 아이유. 3시간 정도 기본 공연은 있고 앵콜을 2시간 정도 하는데 앵콜을 할 때 아이유는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팬들이랑 대화하듯이 듣고 싶은 곡 있으면 뭐든 얘기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니 팬들은 콘서트가 영영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얼마 전 12월 초에 열린 멜론뮤직 어워드에서도 아이유의 팬사랑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아이유는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등의 상을 수상하며 5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비대면 시상식이었지만 무대 밖에는 아이유를 잠시라도 보기 위한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유의 퇴근길, 마침 신호 때문에 차가 정지하자 창문을 열어 팬들과 대화하며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라고 해주는 그녀를 어쩜 좋을까요? 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유 모습 직캠이 굉장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유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 듣고 좋아하고 위로받고 또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영원한 셀러브리티 아이유 사랑합니다. 아이유와 함께 떠난 지식 캠핑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 캠핑의 핑직이었습니다.